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인 순서는 주택, 그 다음에 난방,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수도, 그리고 나무 식물 관리하는 거, 그 다음에 진입로와 관련된 것, 그리고 기타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점검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창문이에요. 그래서 시스템 창문이든 일반 창문이든 이 창문을 닫게 되면 창문 틀하고 창하고 딱 맞닿아서 기미를 유지시키는 고무 부분이 있어요. 요 새까만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, 이게 오염돼 있거나 먼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기밀이 좀 깨져 가지고서 아주 작지만 바람이 새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난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물휴지, 그것도 이제 뭐 청소 기능이 있는 그런 물휴지로 요 실링 부분을 꼼꼼하게 다 닦아 주시면 그런 오염된 거나 먼지 같은 것이 다 제거가 돼요. 그래서 나중에 닫았을 때 훨씬 더 잘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실링 부분을 좀 잘 청소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창문 하나로만은 외부와의 단열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. 커튼 혹은 무슨 뭐 블라인드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중간에 공기층을 하나를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높이시거나,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하는 창문에 바싹 붙여 갖고 쓰는 거,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창문의 단열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. 근데 이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좋지만 내구성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, 저희 침실의 창문을 보여드리는데요. 일단 블라인드로 한번 열을 차단하고, 그 뒤에 이제 다시 쉽게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뽁뽁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. 이 뽁뽁이 관련된 설치 영상은 다른 영상을 예전에 찍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서 뽁뽁이로 2중, 그 다음에 창문에 또 허니콤 블라인드로 3중으로 해가지고서 단열을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서 저희 침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거의 들어올 수 없게 해놨습니다. 네, 겨울이 되면요, 외부에 살던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피해 들어가려고 해요. 그래서 집 안으로 얘네들이 침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,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선이나 뭐 배관 이런 거를 위에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요. 이 부분을 잘 단돌이 하지 않으시면 벌레나 쥐 이런 것들이 쉽게 집 안으로, 아니 더 정확하게는 벽과 벽 틈 사이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외부의 구멍을 막아 두셔야 겨울에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건데요. 화장실은 아파트가 아니면은 어떤 주택이든지 되게 춥습니다. 바닥에다 열선을 깔아놓고 24시간 열선을 틀어놓지 않는 다음에는 항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. 자,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의 그 창문, 가장 열을 많이 빼앗기고 또 찬 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인데, 그 부분을 저렇게 뽁뽁이로 조치를 해 놓으시면은
화장실이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열등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. 이 전열등 다는 영상은 또 다른데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난로가 있는 집에서는 꼭 필요한 장작을 준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장작은 미리 준비해 놓고서 이렇게 비나 눈을 피하도록 쌓아 놓고서 1년이나 뭐 반년 정도 말려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난로의 땔감으로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난방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, 우선 보일러에서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저희는 꽉 채워 놓은 상태인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드럼 들어가는 보일러 그 기름통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채우면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60만원, 70만원 정도면 1년 내내 난방비로 쓰는데요. 일반적으로 단열 대책이 안 돼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한 3배, 4배 이상 쓰는데, 집을 처음에 지을 때 단열을 잘 해가지고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게 분배기입니다. 이 분배기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인리스로 사후에 다시 바꿨어요. 이게 중국제 조잡한 이런 제품을 쓰면 결국은 누수가 되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꼭 저희처럼 바꾸게 되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 꼭 스테인리스로 된 KS, 요새는 KC인가요? 그 마크로 된 제품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요.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난방을 아파트처럼 24시간 빵빵하게 할 수는 없어요. 어쨌든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집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넓은 곳, 그 다음에 바닥이 많이 노출된 곳은 꼭 카펫을 까시고요. 그 다음에 돌아다닐 때 발이 차가울 수 있으니까 덧신 꼭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난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난로는 겨울 난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겨울 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게 연통 속에 끄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껴 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. 미리 한번 불을 피워 보시고요. 될 수 있으면 장작을 많이 넣어서 아주 그냥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한번 때우면은 어지간한 연통 속의 끄름은 다 태워져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신경 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수도입니다. 수도. 마당의 수도, 보통 얼지 말라고 부동전이라는 걸 쓰는데요. 지금 제가 이제 수도 꼭지를 잠그는데 이런 식으로 잠가 놓으면 겨울에는 꼭 터집니다. 그래서 수도 꼭지는 조금 열어놓고 뒤에 있는 이 파란 꼭지를 잠그시면 나중에 아무리 추워도 수도가 얼지 않습니다. 저 뒷부분을 잠그면 이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. 그래서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마당이 넓어서 마당에 수도 배관을 많이 해놨어요. 그 수도 배관은 겨울에 추우면은 결국은 터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 갖고 밸브를 잠가 놓습니다. 그러면은 이 잠가 놓은 밸브로 인해서 마당에 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터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사람을 쓰지 않고 시공해서 만든 건데요. 이렇게 이제 항상 좀 깊이 놓고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도 급하면 저걸 열어 가지고 물을 쓸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보통 수도 계량기가 전원주택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수도 계량기가 추우면은 동파될 우려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속에 이렇게 잘 스티로폼으로 얼지 않도록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지간한 온도 뭐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텨주는데, 그거보다 더 추워진다 그러면 저 속에다가 또 따뜻하게
유지될 수 있도록 천이나 옷 같은 걸 좀 집어넣어 주시는 것도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지간해서는 이 정도면 얼어서 동파되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 주시고요. 위에다가 뭐 또 서리를 피하도록 요 정도 나무판 정도 덮어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것은요, 저희 뒷집에 있는 부분인데요. 요걸 이제 열면은 이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수도배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수도배관이 노출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. 자, 이거는 어느 정도 추위까지는 버텨주는데 아주 맹추위에는 못 버팁니다.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 전선이 있어요. 그거를 수도에다가 감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열선이에요. 그 열선을 겨울에는 요게 이제 열선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인데 요거 이제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다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요걸 이제 늦은 가을부터 이렇게 전기 콘센트에다 꽂아 놓으면 추울 때마다 얼지 않도록 열선에서 열을 발산을 합니다. 그래서 추울 때 이 수도가 얼어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요. 생각보다 전기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무나 식물 관리인데 겨울에 얼어 죽는 그런 식물들, 이런 것들은 실내에 화분에다가 옮겨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겨울 내내 물 주면서 잘 관리했다가 봄이 되면 내놓으시면 되는데요. 너무 일찍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. 5월달 정도는 돼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지치기입니다. 겨울 되기 전에 미리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버드나무인데요. 버드나무 굉장히 무성했던 건데 한 3분의 2 정도를 가지친 모습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름주기입니다. 그래서 거름을 줬을 때 더 잘 자라거나 열매를 잘 맺거나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봄 되기 전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일반적인 비료, 화학 비료보다는 가축의 분뇨를 이용해서 발효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퇴비를 뭐 감나무, 사과나무, 대추나무 뭐 이런 식의 과실수 같은데 아니면은 장미와 같은 그런 화목류 이런 곳에다가 위에 땅에다가 얹어 놓으시기만 하면은 이게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땅에 조금씩 스며들어가서 결국에는 나무에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히고요. 더 튼튼해지니까 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동물 가축용 퇴비는 생각보다 저렴해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식물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희같이 경사가 있는 진입로를 가진 집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요. 이 낙엽을 미리미리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서 바닥에 얼어붙으면 나중에 미끄럽게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. 저희 집처럼 소나무가 많은 집 같은 경우에 겨울 내내 이 솔잎이 떨어지는데요. 이 솔잎이 굉장히 미끄러워져요. 그래서 심지어는 차 바퀴도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진입로에서 낙엽, 특히 솔잎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치워주셔야 설이 많이 내렸을 때, 비 왔을 때 낭패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. 뭐 눈비가 오고 바로 추워져 가지고 길이 동파됐을 경우,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전원주택은 반드시 염화칼슘 한 통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염화칼슘 예전에 사놓은 거 사실 실제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게 돼요. 근데 막상 추울 때 구하게 되면 다 매진이 돼 가지고 다 판매 종료가 돼 버려서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미리미리 사 놓으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기타 어떤 게 있냐면요. 보통 이제 목조주택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오일 스테인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오일 스테인을
미리 많이 상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 추우면요, 이 오일 스테인이 오일이니까 안 얼 것 같지만 얼게 됩니다. 특히 염료 부분만 얼게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염료와 오일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고요.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 때 이걸 다시 섞어야 되는데 잘 안 섞여요. 그러니까 아예 얼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 오일 스테인은 그렇게 춥지 않은, 그러니까 뭐 아무리 추워도 영하 4, 5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창고 같은 데다가 잘 보관해 놓으셔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리터들이 5리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분이 있는데 좀 따뜻한 창고로 옮기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집안에 이제 닭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들 이렇게 키울 경우에 너무 추우면은 동물들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폐사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열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동물용인데요. 보통은 이제 병아리들 따뜻하게 해주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 등 같은 경우에 이제 집어넣는 전구가 환하게 켜지는 전구도 있고요.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까만 전구인데 이거는 빛은 안 나오고요. 적외선만 나와서 따뜻한 기운만 나옵니다. 나는 빛이 나오는 거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전구를 쓰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와서 환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효율은 아까 보신 까만 전구가 훨씬 더 높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